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돈 버는 사람 따로, 돈 쓰는 사람 따로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흥부가의 돈 타령에서 보면요, 돈의 속성에 대해서 말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흥부가 말을 하는데 생살직권을 가진 돈, 부귀공명에 붙은 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돈 단량을 받으려고 곤장을 대신 맞고 빈대떡이라든지 막걸리를 먹고 싶어도 그걸 꼭 참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마누라가 돈 못 벌어오는 가정으로서 그렇게 홀대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외칩니다. 생살직권을 가진 돈, 부귀공명에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돈 봐라. 이렇게 타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에 전체가 우리 인생이 달려 있어요. 거의 인생과 돈. 이 돈이라는 것도 물질적인 돈을 말하지만 이게 지위, 권력 이런 것이 다 결국 보면은 권력도 나중에는 돈으로 귀결이 되고요. 지위를 높이 가지려고 하는 것도 다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돈을 이렇게 벌어놨으면은 이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당사자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국가입니다. 지금 이제 조세법률주의라 해가지고 뺏어간다라고 말을 안 하고 세금을 징수한다. 그리고 이제 징수라기보다도 납부를 한다. 자진신고를 해서 납부한다. 이런 식으로 거의의 틀을 뽑아도 거의가 고통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력이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국가가 이제 뺏어가고 이제 뺏어간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가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자기가 쓰지 않으면은 결국 또 누가 뺏어가냐면 자식이 뺏어갑니다. 자식도 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선대가 부자면은 그 자식들이 그 부모 돈 가지고 이제 사는 거죠. 아나 무인으로 살든 뭐를 살든 결국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무에서 유창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나는 것도 그것도 복이죠. 그리고 또 이게 자식만 뺏어가느냐, 배우자가 또 뺏어가요. 배우자도 뭐 이게 조강지처라면 상관없겠지만은 이 후처라든지 첩이라든지 의붓아버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이제 그런 인연을 맺었다는 걸로 해서 가지고 가는 거죠. 뺏어가는 거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뺏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없다고 할 수 없죠. 인생과 돈. 우리는 인생 전체를 바쁘게 살아요. 근데 뭘 때문에 바쁘게 사느냐? 지위, 권력, 뭐 수행, 종교, 신앙 이런 거 다 이제 마지막에는요. 기승전 돈입니다. 이념, 그거 아닙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절대 눈에 보이는 거 그거에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은 자기 만족이 없어요. 이 만족을 하면요, 이미 이 중생계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이미 도설천도로 넘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자기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따져보면요, 이 돈은 자기가 쓰는 것만 자기 거예요. 쓰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가든지 자식이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가지고 가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고스란히 자기 것이 있어요. 그게 자기가 돈에는 분명히 꼬리표가 있고 흔적이 있거든요. 돈 벌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나무 호주머니에 있는 걸 내가 나한테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 흔적이 있어요, 흔적. 근데 그 흔적은 분명코 자기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성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금과 돈, 저는 이게 세금하면은 카지노 이런 거를 연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카지노 가시면은 확률적으로 카지노 갔다지 개인이 따는 건 아니죠. 한번 뭐가 대박이 터졌다 해가지고 그게 전부 다 계속 그렇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확률적으로 카지노가 이기게끔 해놨습니다. 결국은요, 이 세금은 국가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국가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착각이에요. 국가는 그 착각을 그대로 용인해 줍니다. 자기가 사업자다입니다. 사업자면 사업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종합소득세라든지 이런 걸 내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서 인맥도 관리 잘하고 주위에 뭔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오고 가는 돈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 눈 감게 하는 묘한 기술이 있다 한들, 그러면 그 돈이 세금으로 안 냈으면 자기가 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말년에 누구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 재산이 있으면 증여세, 증여를 하게 되면 자식들이 손 벌리면 주다 보면 증여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생전에 세금으로 또 고통 안 받고 잘 살다가 갔으면은 결국은 자식들이 그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속세는 어차피 상속세 신고가 자식들이 하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살면서 어떤 흔적을 전혀 안 남겨버리면은 자식들이 그걸 100% 부모 재산을 안다 하면은 그거를 신고하는데 뭐 어려움이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상속 재산을 알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돌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간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안 해주면은 재산을 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또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는 마지막에 상속세로 오히려 더 가지고 간다. 그때는 가산세부터 해가지고 더 가지고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걱정을 안 합니다. 자식이 이제 결국은 손을 벌리죠. 요즘 같은 M4 세대에서 무에서 유를 어떻게 창조합니까? 공부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돈을 벌어라. 이제 더 경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더 영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 돈이 내 돈인 줄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은 부모가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아버지나 부모가 이렇게 건강해야 자식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효도하는 척하지, 그러지 않으면은 결국 본색을 드러낸다. 어머니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좋은 약이 있으니까 이거 드세요 하면서 병원 가보시고 주사도 맞읍시다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이제 약물 중독으로 시켜가지고 죽인다 이겁니다. 실제로 그게 없다고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죽였다고 하면서 자식들끼리 서로 상속세 싸움을 벌어진 일이 있었거든요. 부모가 돈 안 주면 호로 자식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이겁니다. 죽으라고 돈 벌었더니 쓰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 예전에 젊은 시절에 고시 공부할 때 자리에 있을 때 웬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무작정 집을 나왔는데 법당에 들어오면 그렇게 울어요. 맨날 애벌 할 때마다. 그래서 나중에 사유를 알아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기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어느 순간 가만히 보니까 나는 버는 기계고 쓰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 그래서 그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망한가
그걸 느껴서 그냥 무작정 집을 가출했다 하더라고요. 호로 자식들은 어머니를 탈세제보한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 호로 자식이 분명코 또 어머니를 괴롭히겠다 해서 몰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가지고 어머니 주머니에다 몰래 감춰놨는데, 이 자식은 가만히 보니까 상속세가 분명히 더 나와야 되고 상속 재산이 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숨겼지 하면서 어머니를 닥달을 하는데, 어머니가 그거를 쉽게 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어머니를 탈세 제보를 해가지고 어머니를 협박하려고, 그래서 이제 재산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판 고려장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요양원에 가보면은 요양원에다가 이렇게 입원해 시켜주고 자식들은 전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민 가버리고. 이런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양심적이다 이겁니다. 어디 제주도에다 여행 가자 해놓고 제주도에서 그냥 본인들은 어디로 외국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모를 버리는 일들이 많다. 그런데 그럼 그 자식들이 뭐 가난한 집 자식도 아니고 다 돈 있는 집 자식 다 이렇게 의사도 시켜놓고 뭣도 해놓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 더 무섭고, 왜? 만족이 없으니까요. 만족이. 이 배우자와 돈, 이 경우는 어떤 경우가 문제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애첩과 후첩, 이거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디 뭐 큰 대기업에 누가 이제 지분을 거의 다 가졌는데 그 사람을 자꾸 첩이라 안 하고 후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혼의 배우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틀립니다. 후처와 첩은 분명히 틀려요. 본처가 있는데 애인이 있는 경우는 첩이라고 하고요. 본처가 죽었거나 한 경우, 사별한 경우나 이혼한 경우, 사별한 경우 이렇게 다시 받은 혼인하는 경우를 후처라고 합니다. 근데 첩은 첩인데 왜 애첩일까? 이 첩의 경우는 사실혼을 이렇게 맺은 경우인데, 이 당사자가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그나마 뭐라도 달라고 하는데 배우자가 죽어버리면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무슨 돈을 받을 권리가 없어요. 상속권도 없고 아무것도 뭐 달라고 할 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애기를 꼭 가지려고 합니다. 애첩들은. 물론 이제 사랑을 하니까 애기를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애첩들은 항시 자식을 무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 자식은 상속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후처가 들어와서 아무리 잘해준다 한들 조강지처와는 틀리는데, 후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목적을. 나중에 나이가 다 돼가지고 60 넘어서 만났다 하면은 그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쉽게 결혼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는 거고, 설령 이제 이게 결혼을 미끼로 해가지고 이게 꽃뱀같이 이렇게 재산만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 100세 된 거의 90이 넘은 사람도 그 꽃뱀 일당들한테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조직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이성을 그리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꽃뱀이라는 거는 뱀꽃이라 안 합니다. 전다가 다 꽃, 뭔가를 잘해줘요. 잘해주고 근데 나중에 증이 되는 거죠.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증애라고 안 하고 애증의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좋아요. 좋은 관계에서 시작되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증으로 이루어진다. 결말이 애증의 관계다. 또 여기 어붓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붓아버지. 물론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살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사별을 하든지 간에 해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가지고 사는데 이 너붓 아버지가 마음이 좋아서 선하게 같이 100년 해로하면 좋은데 이 사람도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재산이 있는 여자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접근을 했겠죠.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재산만 노리고 자기는 또 사랑은 딴 사람들하고 한다. 딴 여자하고 한다. 나이 어린 여자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을 또 꾸리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점다가 이렇게 돈에 관련돼 가지고 남녀 사이는 이혼을 하면은 그거는 무천입니다. 왜 그러냐면 남남도 그런 남남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남녀 사이의 관계에서는 돈하고 관련돼서 사건들이 많이 생긴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돈을 평생을 돈 하면서 벌었으면 그거를 써버려야 되는데 돈을 쓰고 가는 사람 한 명도 못 봐봤습니다. 상속세 내는 사람 치고요. 그러니까 돈을 벌더라도 내가 어디다 쓸 것인가 항시 생각하고 사는 지가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버는 게 얼마 없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사느냐.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100억을 벌어도 부족하다고 하고요. 1000억을 번 사람한테 1000억을 벌어도요. 1조 번 사람한테는 항시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욕망의 불꽃은 죽어서도 결국은 그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돈이고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